혹은 뭐 과체중 혹은 비만 정도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과체중이시거나 비만한 경우가 아빠가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덜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때부터 약간 이제 겁이 나시죠. 덜 먹이면 키 안 크는 거 아니야? 근데 한약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아빠가 원래 아니랬는데 어렸을 때 한약 먹고 이렇게 살이 쪘대요. 네. 안녕하세요. 2살 딸, 4살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 한의사 조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 한의사 김한빛입니다. 굉장히 요즘은 위고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엄마들이 이제 체중 관리 같은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시기는 하거든요. 사실 소아비만이라는 게 아이들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열량을 제한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아비만은 사실 엄마 아빠들의 어떤 성인 비만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때 야외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뭘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거친 아이들이 비만이 되어가지고 진료실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소아비만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의 체형, 소위 말하는 야 너 너무 뚱뚱해 보인다 이거 그렇죠? 대신 이제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중이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골격,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소위 말하는 통뼈인 애들도 있고 약간 물살인 애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정확한 거는 한의원에 오셔서 키랑 체중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키와 체중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 BMI라고 하죠. 비만도 수치가 또래 아이들 중에 상위 몇 %인지 사실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체중이 느는 적정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키도 맞아요. 우리가 1년에 뭐 4에서 6cm 큰다고 하는데 체중도 보통 만 4세 이후부터는 한 1년에 2, 3kg 정도 느는 게 적당한데 이 아이가 한 달에 1kg씩 늘고 있어. 그래서 1년에 막 5, 6kg씩 쪄. 그러면 이 친구 좀 비만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한번 점검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살찌는 그 집안 특성이 있다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비만 유전자 이런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과체중이냐 비만이냐 혹은 뭐 보통이냐 슬림하냐 혹은 똑같이 아빠에 대해서도 같은 그런 것들을 함께 봐야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키우잖아요. 네,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유전적인 혹은 집안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아이만 봐서는 사실 소아비만을 치료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통통이거든요. 그래서 말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뭐 어렸을 때 말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본 이후로는 마른 적이 없던 사람이기는 해가지고 우리 딸 아들은 뚱뚱하게는 안 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식단 같은 걸 준비할 때 탄수화물을 적게 먹이려고 밥을 남기는 건 되지만 너가 고기 반찬 남기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제 소아비만도가 높거나 혹은 뭐 과체중 혹은 비만 정도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제 경험상 엄마가 과체중이시거나 비만한 경우가 아빠가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생각을 해봤어요. 좀 슬프죠.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아이의 밥을 차려주는 건 엄마죠. 주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닮아가고. 그렇죠.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두 분 다 엄마 아빠 둘 다 좀 체격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한 명만 비만하신 경우라면 엄마 쪽이 확률이 제 경험상 확실히 높아요.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어머님도 같이 함께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게 네.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1번 집안에 뭘 사두지 마세요. 그거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첫날은 난리 나죠. 이거 어딨어? 왜 없냐?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되면 그래 없나 보다 하고서 의외로 그냥 과일을 먹어요. 아니면 그냥 물을 마셔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 특히 음식, 군것질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기회에 어머님도 체중 조절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움직여서 살을 빼려면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거는 덜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한 7, 80% 정도 차지하고 운동으로 살 빼는 건 한 20, 30%니까 우리는 먹는 거 섭취하는 칼로리를 좀 줄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칼로리를 만약에 제한을 한다고 이제 엄마가 덜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때부터 약간 이제 겁이 나시죠. 덜 먹이면 키 안 크는 거 아니야? 일견 맞는 말이긴 하죠. 열량을 어느 정도 좀 줄이면 당연히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액체 칼로리를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에서는 무조건 0칼로리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목마르면 무조건 물 먹이세요.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한 달 혹은 뭐 2주라도 우유도 먹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마시는 것에서 오버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도 밥을 줄여서 막 내가 짜증나고 애가 예민해지고 그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장기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유는 괜찮겠지. 우유는 영양식품이니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유를 먹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칼슘을 섭취하고자 함인데 이미 과체중인 친구들은 칼슘을 얻는 이득보다 다른 플러스로 얻는 칼로리가 주는 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유는 끊고 대신에 칼슘은 다른 반찬, 뭐 멸치나 해조류 이런 것들에서 섭취하거나 아니면 칼슘은 그냥 영양제를 따로 챙겨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통통하면 뭐 적당하게 통통하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키로 갈 수도 있는데 소화 비만 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고 또 치료가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하면 개입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중학교 들어가면 자기가 체크카드 혹은 교통카드, 티머니로 편의점에서 다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사 먹거든요. 엄마의 손을 중학생부터는 떠나요. 떠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옆에서 건강하게 먹어라, 이거를 차려줄 테니까 먹어라도 한계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잘 습관을 들여놔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뭔가 실패를 해서 얘가 굉장히 기름진 거 혹은 뭐 많이 혹은 뭐 빨리 허겁지겁 이런 잘못된 혹은 좀 안 좋은 식습관이 들어버리면 그 뒤로는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두 분 다 약간 어렸을 때 비만하셨다 그러면 뭔가 일찍 뭔가 막 타이트하게 한다기보다 어쨌든 매 눈으로 지켜보시고 항상 노란 불을 켜고 보셔야 나중에 더 성장에도 악영향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화 비만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어렸을 때부터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네. 그리고 비만하면 요즘은 안 그래도 뭐 아이들 초경 연령이 많이 당겨지고 성조숙 이런 걱정이 많은데 성조숙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만은 성조숙을 또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원래는 만성질환은 성인병이라고 맞아요. 이름도 성인병이잖아요. 그런데 소화비만 환자의 경우에 뭐 소화고혈압, 소화고지혈증, 소화당뇨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예 외모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소화비만을 치료를 잘 해줘야겠다 싶기도 해요. 사실 뭐 어른들이야 뭐 다이어트 약 먹어서 그냥 입맛을 뚝 끊게 하고 뭐 위고비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아이들한테는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비만 치료는 또 어른들의 비만 치료랑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사실 원장님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가이드를 주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 매일 체중을 재세요. 원장님 어떻게 혹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그쵸? 아이들은. 이렇게 달라요. 매일 체중 잴 필요 없어요. 재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의 의견은 그거 매일 재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으아, 난 형편없는 이제 이럴까봐. 저런데 저는 이제 항상 단서를 붙이기는 해요. 매일 재되.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루틴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기록.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게 아이가 만약에 조금 뭐 한 4학년, 5학년이라서 자기가 뭔가 기록할 수 있고 요즘 뭐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쉬 한번 하고 제일 가벼울 때 가벼운 옷차림으로 재서 어딘가에 기록을 종이에도 좋고 기록을 해라. 안 알려줘도 되니까 네가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돼. 그거는 약속을 해줘. 그러면 자기가 딱 조심하고 3개월 동안 체중 유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등학교 비만한 아이들도요. 운동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비만 걱정되니까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 운동하면 식욕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특히 수영 같은 거 하면 수영 끝내면 배 너무 고프죠? 네. 저는 운동을 뭘 시킬까 고민이다 그러면 수영은 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막 입맛을 돋굴 수 있으니까.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수영하고 나서 애들이 식욕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조심하라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뭘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시는 거에서 칼로리는 무조건 0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한번 매일 재보는 거 한 딱 2주일만 해봅시다. 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성장에 영향 없지만 노폐물을 좀 빨리 태울 수 있는 이제 한약 치료.
이런 것들로 일단 기본 방향은 잡죠.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우선 체질 개선. 이게 체질이라는 게 정말 나의 이런 신체적 체질 개선도 있는데 습관 개선.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습관 그리고 운동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 몸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되면 자꾸 붓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끔 주로 이런 거는 좀 여자친구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고학년, 초경 또 전후로 해서 그런 여자친구들한테 많기는 하고 아니면 변을 잘 못 보는 친구들. 맞아요. 그래서 소화기 주변으로 운동도 좀 느리고 변도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변에 막 내장 지방도 많이 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대변을 잘 못 보고 칼로리를 자꾸 쌓는 편이라면 몸속에 노폐물을 좀 시원하게 빼주고 그리고 칼로리를 많이 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체질별로 또 먹은 만큼만 찌게끔 그렇게 하는 체질 개선 네. 치료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항상 강조하는 또 세 번째 하나가 일찍 자라. 일찍 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할 때 자는 동안에 칼로리가 많이 타서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는 동안은 뭘 안 먹을 테니까. 맞아. 그렇죠. 야식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물 많이 마시고 일찍 자라. 이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 좀 어려운 예, 이제 그런 것들도 항상 꼭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이전에 성장은 적정한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춘기 때 뭘 해주면 될까요? 지금부터 지금 이 나이에 얘한테 맞는 것들을 해주시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아이들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죠. 물론 이제 만 3세 정도부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래도 만 5세? 만 5세, 6세.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통통해지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더 커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 5세 정도부터는 이제 아이의 어떤 비만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려요. 저희 아이 얘기가 생각났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유아 검진 갔을 때 소아과 원장님이 분유 하루에 몇 미리 먹나요? 1000 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돌 지나고 가니까 우유 먹고 있나요? 그래서 먹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저지방으로 주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 비만 관리 연령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를 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세, 6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식습관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팁이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연두부 같은 거, 그 뽀로로 연두부 이런 거 팔거든요. 그거를 밥 먹을 때 밥이랑 두부랑 반반 섞어가지고 양은 늘리는데 칼로리는 많이 그렇죠. 높아지지 않게 단백질 그렇게 해서, 많아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단백질 위주로 많이 섭취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양념을 해가지고 소불고기 막 이런 거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는 양념이 되기 때문에 밥을 불러요. 짜니까. 같이 이렇게 막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그냥 수육이라든지 정말 그냥 스테이크처럼 아니면 그냥 우리 한우 구워 먹듯이 간이 좀 최대한 덜 되게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한의원에 아이들이 이제 소아 비만으로 내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키, 체중, 비만도, 그 다음에 또래 100명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퍼센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유지를 할 건지 혹은 감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치료 계획을 일단 세우죠. 우리가 숫자에만 너무 매몰이 되면 한의학이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야 되고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체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태음인은 살찌기 쉬운 체질이다.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소양인 비만이나 뭐 소음인 비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소음인 비만한 아이들은 소화기 기운 자체가 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순환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저체가 되고 정체가 되거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위를 보강하는 작업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를 튼튼히 하는 그런 작업이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태음인 스타일의 아이들 비만에는 소화기가 약하진 않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막 열이 많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도 많아서 열을 소결을 적정하게 꺼주면서 그런 것과 관련된 한약을 복용하면 뭐 조금 운동해도 땀이 많이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잘 제어가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비가 겸해진 아이들 그 다음에 변 상태가 원래 좀 이렇게 풀어지는 타입의 비만한 아이들 이게 완전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결국엔 다 체질별로 다 세분화해서 그에 맞는 한약 치료 그 다음에 뭐 침이든 뜸이든 부항 치료든 이렇게 보통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잘 따라오면 사실 결과도 굉장히 좋죠. 근데 보통 뭐 남자친구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음인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이 많은 친구들 특히 위장에 열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가스레인지도 계속 끓고 있으면 안에 그 음식도 빨리 익고 이렇게 증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장에 열이 많으면 거기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금방 소화되고 또 배고프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과도한 위장의 열기를 조금 식혀주자 적정 온도를 맞춰주자 그러면 너무 자주 배고프다거나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하고
또 생리하고 나서 오는 중고등학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가워져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붓고 살이 찌고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또 그 시기에는 앉아서 공부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주로 하체 위주로. 또 그 전에는 사실 성장기 때문에 성장하느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똑같이 먹었어도 살이 안 쪘단 말이에요. 근데 적용 다 하고 성장 속도가 많이 둔화됐어. 이제 안 커. 근데 먹는 건 그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앉아 있어. 그럼 계속 이렇게 막 엉덩이가 커지고 막 다리, 특히 하체 비만 이런 것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하체 쪽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많이 해줘서 붓기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또 다이어트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화 비만을 생각하면 어른들은 다이어트? 뭐 한의원 이런 생각을 잘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애들은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셔가지고도 근데 한약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아빠가 원래 안 이랬는데 어렸을 때 한약 먹고 이렇게 살이 쪘대요.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사실 제일 오해를 받는 약재 중에 하나가 녹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녹용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처방을 해달라고 했는데 왠지 또 그렇다고 살찌는 건 또 싫어요.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먹고 살이 찌진 않겠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비염 때문에 왔다. 그럼 코가 꽉 막혔잖아요. 한약을 먹고 좋아지면 코가 뻥 뚫리잖아요. 그럼 냄새를 더 잘 맡겠죠? 그럼 식욕이 좀 돌 수 있어요. 그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증상이 먼저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의미의 부작용, 반대급부로 식욕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어떤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 쉬운 거 자기 전에 뭐 많이 먹이지 마세요. 그거를 방지하면 한약이 살찌는 거는 실제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겨울이잖아요, 이제 또. 겨울은 사실 굉장히 이제 살 찌기도 좋고, 근데 가리기도 좋아요. 맞아요. 티가 안 나죠. 겨울에는 아이들 최대한 건강 유지하면서 통통한 아이라면 더 찌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진료실에서 아이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성인 진료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중에 이제 50대, 60대 어머님들 오시면 자기는 뭘 안 먹어. 과일만 먹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과일도 당이에요. 뭐 좋아 보이는 영양식 같지만 과일도 당이니까 그런 것도 제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 동안에 아이들 방학 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 통통해지지 않게 그렇게 잘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 얘긴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아이 데리고 진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